27억을 주고 샀는데 24억이 대출이었다. 이게 이 기사가 이제 오늘 화제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클 때 네.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7억에 24억 대출을 받았다면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잡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때 분위기라면 네. 27억에 한 번 오르면 2, 3억씩 오르니까 35억 이상은 그뜬이 갈 것이다. 그러면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고요. 원래 파월 의장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2023년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오르더라도 2024년, 2025년에 오르면 자기는 충분히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우리 경제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 차질이 생겼고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24억 대출이 안 되죠. 원래 안 나오죠. 일반적으로 안 나오고요. 네. 1금융권, 2금융권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네. 어디서 대출을 받았을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뭐 이제 사금융을 좀 이용하신 거 그러면 더 견디기 어렵죠. 그렇죠. 금리가 그런 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맞습니다. 그 정도면 뭐 그냥 디폴트 상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가격이 더 한 14억, 15억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가는데 일단 그때는 좀 될까요? 팔릴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14억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주변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네. 그것도 경쟁력이 장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둔촌주공 우리 최근에 이슈됐던 둔촌주공만 하더라도 원래 전용 84 34평이 13억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분명 괜찮은 가격인데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주변 집값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뭐 잘 나갈 때는 작년 10월, 11월에 23억 8천만 원이 최고점이었거든요. 84제곱미터요. 84제곱미터가 그러다가 쭉쭉쭉 빠지더니 지금은 이제 뭐 17억, 16억, 18억 정도인데 최근 9월 달에는 13억 8천짜리 거래도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뭐 내부자 거래다, 네. 직거래다 말은 많은데 네. 헬리오시티가 둔촌보다 입지가 더 좋잖아요. 네. 송파구에. 네. 헬리오시티가 13억 8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둔촌주공의 가격 경쟁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네. 음마아파트도 지금은 괜찮죠. 네. 네. 지금은 괜찮은데 네. 주변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아니야. 아직 기회가 많어. 더 기다릴 거야 라고 투자 심리는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락 속도가 빠른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하죠. 지금 하락 속도를 보면은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매주 주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매주 이제 체크를 하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네. 매매 하락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네. 지금 최근에 거의 뭐 서울이 마이너스 0.7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전세는 이제 1이 넘어가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까지 갔거든요. 네. 주간 일주일에. 하락이. 예. 그렇죠. 그러면 연간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전세가 1%만 잡아도 연간으로 따지면 52주니까 50% 이상 떨어지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 매매 가격은 40%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 정도 속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월 사이에 네. 반전의 저는 모멘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미국이 뭐 금리 인하로 돌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네네. 오히려 한 번 더 올리면 올렸지.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하락 속도가 지금 속도보다는 더 빨라질 것 같고 매매 전세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라면 음마아파트 14억 3천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내년 1월이 아니라 3월로 3차 기일이 예정돼 있고 최저 입찰가가 14억 3천여만으로 진행된다. 3월이면 더 걱정이네요. 아 그러네요. 계속 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3월까지는 반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경매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무슨 개인 사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 두 수는 가지죠. 없습니다만. 일단 금리가 견디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예.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버텼을 거예요. 이분이 물론 금리가 올라갔지만 대출이자 감당이 전혀 안 되는 분인데 이런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투자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대출이자는 내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대출이자는 쑥쑥 올라가니까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서점을 가봐도 유난히 경매 책이 요즘에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런 네. 식의 경매 물건이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경매에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투자 네. 심리가 위축이 되면 경매 시장도 또 위축이 될 겁니다. 네. 뭐 똑같은 사람 마음이 똑같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야 내가 청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뭐라도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네. 일단 기다리자.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둔촌주공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2달 사이에 확실함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마아파트가 2번이나 유찰됐다는 거는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잖아요. 절대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죠. 농물이 나오고 네. 주차가 불편한데 어느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100% 투자 수익률을 네네.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 들어가는데 전세 가율이 굉장히 낮죠. 네. 살기 어려운 아파트에 누가 세입자는 그게 뭐 좋은 뭐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네. 저렴하니까 들어간 거거든요.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율이 40에서 60% 정도 된다면 재건축 아파트는 10% 20%잖아요. 레버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분이 왜 이렇게 대출을 받았냐면 전세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전세 레버리지가 나오면 이렇게 대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전세가 거의 뭐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직격탄은 맞는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죠.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견디기 어렵다. 우리 2010년도, 2012년도가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웠거든요. 서울에. 네.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가 개포주공이 제가 이제 눈여겨봤었는데 네. 개포주공 1단지 제 기억으로는 13평, 34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네. 2010년도에 11억, 뭐 10억에서 12억 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2011년이 되니까 8억 2천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20, 30% 빠졌죠. 저는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 20, 30% 빠지면 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네. 들어가도 되겠다. 네. 30% 떨어졌으니까 떨어져도 조금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네. 2012년도 되니까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일반 아파트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전세 가율이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이 버티지 못하더라. 결국 2년 차가 되니까 집어 던지더라.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음마 아파트도 메커니즘은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3월 달이 지금보다는 좀 더 걱정이 된다는 게 뭐 그 사이에 뭐 반전의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14억 3천? 뭐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 괜찮죠. 있지만 괜찮죠. 내년 3월에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난 2010년의 교훈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매주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과연 그렇죠. 3월 달까지 한 몇 프로? 한 5%? 10%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